한일 기본조약에 따라 1965년 박정희 정부는 김종필과 오이라의 메모를 바탕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는다. 일본은 10년에 걸쳐 3억 달러 상당의 일본산 생산물과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 달러 장기 저리 차관을 지원한다. 베트남 파병을 결정한 박정희 정부는 경제 발전에 소요되는 3억 달러의 차관과 국군의 전력 증강 효과를 얻는다. 물밀듯이 몰려든 거액의 대일 청구권 자금과 미국의 차관은 포항, 제철소와 경부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되어 한국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된다. 경기과열이 국제 수지의 악화를 초래하여 1966년 외환위기를 맞지만 베트남 파병의 특수를 통해 난국을 벗어난다. 하지만 1971년 닉슨의 달러 불태환 선언이 통화, 가치 변동과 인플레이션을 촉발하자 경제적 불안정이 증폭된다. 게다가 남베트남 민족해방 전선이 각지에서 대규모 봉기를 일으킴에 따라 1972년 한국군이 철수를 시작하자 베트남 특수는 막을 내린다. 세 번째 통화개혁의 실패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자 사금융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다. 대부분의 돈이 경제개발 자금에 쓰이고 저금리의 차관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 기업들은 사채에 의존한다. 90% 이상의 기업들이 월 3에서 6%나 되는 사채 이자를 이용하고 사채가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넘나든다. 사채 시장이 비대해지고 과도한 차입으로 기업들의 채무 부담이 심각해지면서 금융 불안이 심화된다. 인플레이션과 무역적자 확대, 기업들의 재무구조 악화로 심각한 불경기에 빠진다. 위기의식을 느낀 박정희 정부는 기업들의 부채를 완화하기 위해 1972년 8월 3일 사채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한다. 사채의 상환을 유예하고 고리로 빌린 돈의 이자도 대폭 인하하여 경제 안정에 나선다. 사채를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 시중금리보다 낮은 월 1.35%로 원금을 3년 거치 5년 상환토록 파격적인 특혜를 준다. 이때 기업들이 신고한 사채 규모만 총 3,465억 원으로 당시 통화량의 67%에 이른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조치로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고리에 수익을 내온 사채업자들의 이자 수익이 대폭 감소한다. 불법으로 외환을 거래하며 많은 자금을 운용한 암달러상들 역시 자산이 동결되거나 유동성이 제한되어 자금 회수가 어려워진다. 사채업자들이 운영하는 비공식 시장이 불안정해지자 박정희 정부는 당근을 내놓는다. 사채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 금융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신고한 938개 가운데 517개가 정식 금융업자로 출발하자 상호신용금고와 투자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이 시작된다. 암달러상들 역시 동결 조치 이후에도 남은 자산을 활용해 비공식적으로 새로운 거래를 시도하며 수익을 올린다. 고정환율제에선 환율 변동에 대한 불안과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기나 재산, 도피 목적으로 달러를 찾는 경우가 많다. 우리 환율 제도는 단일 변동 환율 제도를 유지하지만 정부가 환율 수준을 결정하기에 고정환율제의 특성을 반영한다.